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봉 유쾌의 저자 매봉 안성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튜브로 댓글 달아주신 것들 같이 한번 보시고요. 유튜브 댓글로 질문해 주신 분 계셔가지고 그 부분도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에 앞서서 봄바람님께서 어제 또 자율 수강료 10만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늘 감사드리고요. 공부도 참 열심히 하시고 또 지난번에 또 숙제를 제가 한번 내드렸는데 아주 그냥 몇 시간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끝내는 자기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 내셨는데 항상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자율수강료 후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자 사인본 이벤트에 당첨되신 두 분, 제가 9월 5일 날짜에 책의 사인을 마쳤고요. 그리고 그 이후의 진행 과정은 제가 따로 이메일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메일 두 분 다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봄바람님이 이제 선생님 말씀 하나하나 어느 것 하나 귀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다른 책에서 막연하게 구색 맞추는 것처럼 점치는 자세에 대해 말하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점치는 자세에는 진심이 느껴집니다. 그동안에 점을 치던 저의 자세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구색을 제가 이제 책을 써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구색을 맞추는 게 일정 부분은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책을 내기까지는 아주 많은 중간 과정이 이제 필요해요. 원고만 있다고 해서 이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원고를 완벽하게 다 썼다라는 가정하에 출판사하고 이제 뭐 미팅도 하게 되고 출판사에 자료도 보내서 내용을 주고받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계약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 인쇄 관련된 계약, 뭐 출판에 관련된 계약을 이제 하죠.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무수히 많은 것들이 오고 가요. 내용들이. 그러니까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사실 간단하게 생각하자면 되게 간단한 건데 일반적으로 책을 내서 판매하시는 역술인 선생님들은 이제 책을 내서 뭐 많이 팔아가지고 돈을 버시는 분도 계실 테고 아니면 뭐 제자들을 이제 많이 뭐 양성을 해서 하려고 하신다든지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뭐 실제로 그렇게 되시는 분도 있고 책만 팔아서 돈 많이 버신 분도 있어요. 역술인 중에. 그리고 또 책을 통해서 이제 사람을 많이 모아서 이제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역술계에. 근데 저는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뭐 강의를 이제 일절 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 강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뭐 가르쳐 달라고 누가 해도 이제 할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 매봉규 책을 계약했을 당시에 오로지 한 가지 생각, 그러니까 육효를 제대로 써먹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밖에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출판사하고 계약을 할 때 책 판매 인쇄에 대해서는 저는 권리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습니다. 저는 그 인쇄 대신에 책으로 받았어요. 책으로. 그러니까 초판 1쇄가 1000부를 찍었는데 한 120권을 이제 받은 거죠, 제가. 그래서 그래가지고 뭐 주변의 지인분들
그리고 단골 손님들, 특히 이제 그 제 책에 실린 점괘 내용들 다 아시겠지만 다 손님들이 이제 결과가 나온 것을 알려주셨고, 그리고 허가를 받은 것들만 뭐 블로그나 이제 책에 실어도 된다라고 허가를 받은 것들만 제가 책에 실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하시는 손님들, 단골 손님들한테 이제 다 드렸어요. 한 권씩 사인해가지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120권을 제가 이제 출판사에서 인쇄 대신 받았는데 금방 나가더라고요. 그거. 몇 달 안 걸리더라고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이 아무리 많이 팔려도 인쇄하고는 저는 전혀 상관이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로지 그냥 유효를 다 잘 제대로 써먹길 바라는 마음에 책을 쓴 거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구색 맞추는 것이 없었죠. 예.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색을 맞추시는 분들 책을 이렇게 보면 참 기도 안 차는 게 많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그 육효책, 그러니까 다른 역술책은 뭐 얘기할 필요 없고 일단 육효책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들 다른 육효책들 많이 보셨겠지만 육효책, 다른 분들 쓰신 육효책 보면 대부분이 이론을 중점으로 한 것들을 자기식으로 설명하는 책들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실관 사례가 약방의 감초처럼 이제 몇 개만 나오죠. 근데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점괘라는 것은 점괘를 본 사람이 있을 것이고 점을 쳐준 사람이 있고 그리고 점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결과까지 이제 도출이 돼서 하나의 이야기가 탄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결과를 알지 못하는 점괘는 책에 실으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 뭐 와서 뭐 재물점을 쳤는데 뭐 이런 점괘가 뭐 수천수 개가 나왔다 이거예요. 경자년 김여월 임술일날 어떤 여인이 와서 재물점을 쳤는데 수천수 개가 나왔다. 수천수 오요동 개가 나왔다. 가령 예를 들자면, 그런데 뭐 형변제 되니 결국에는 돈을 구할 것이다. 예, 이렇게 설명을 하고 끝나는 책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왜냐하면 손님이 답을 안 알려주니까. 그 이후에 자기도 점 쳐준 사람도 답을 모르니까 알 길이 없는 거죠. 결과를. 근데 예전 영상에서 제가 이런 얘기 드렸어요. 저는 점괘의 결과를 다 알 수밖에 없는 이유, 저의 노하우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무조건 손님이 결과를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죠. 점괘의 결과를 알려주시면 언제 어디서나 궁금한 것이 생기면 한 번은 무료로 점단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서비스를. 그렇기 때문에 거의 90% 이상의 손님이 다 결과를 얘기해 줍니다. 뭐 나머지 한 10% 되는 분들은 다시는 이제 저하고 인연이 없을 분들이니까 연락을 안 하시던가, 아니면 아직까지 궁금한 게 없으니까 연락을 안 하시는 것 뿐이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 한두 번 이상 저한테 점을 치셨던 분들이나 단골들은 뭐 아주 뭐 20년 넘은 단골도 있으니까, 단골들이야 뭐 수시로 이제 문자도 하시고 전화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결과를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구조를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육효책이라면 당연히 점친 사람이
그 손님이 이제 내가 말한 결과대로, 점괘의 결과대로 됐는지, 그걸 얘기해 줬는지, 그 결과가 나온 것을 책에 실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다른 육교 책들 보면 이론적인 이야기가 대부분이지, 저처럼 이렇게 100개가 넘는, 뭐 120개, 130개 가량 되는 실관 사례가 다 손님이 답해준 것만을 가지고 다 위주로 해서 낸 책은 거의 제 책이 유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 번역서가 한 2권 정도 제가 읽은 게 있어요. 우리나라 출판사에서, 모 출판사에서 이제 뭐 계약을, 판권을 사신 건지 아니면 뭐 저작권을 어떻게 계약을 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육효책을 이제 2권을 번역서가 있는데, 그 책은 보니까 결과를 거의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풀이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하고 개인적인 성향은 맞지 않아서 제가 구매를 하지는 않고 그냥 서점에서 몇 번 이제 읽어는 봤습니다만, 예, 그런 책이 한 2권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분, 다른 나라 분이 이제 쓴 것을 이제 우리나라 출판사에서 번역해가지고 낸 책 2권 정도가 있는데, 그 책은 아무튼 매봉교처럼 전부 다 거의 다 결과를 알고 낸 책이다. 그런데 이제 국내 역술인 분들이 낸 육효 책을 제가 뭐 거의 다 봤습니다. 다. 예, 이건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100% 저처럼 실관 사례만 가지고 얘기한 책은 없다. 그래서 구색 맞추는 것이, 그래서 책 페이지나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구색을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이 뭐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경자년 김효월 임술일 날 친 점이에요. 이 점괘를 예를 들어서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어떤 책들 보면은요, 여러분들은 이 부분은 아마 안 보실 거예요. 우리가 육효를 볼 때는 대부분 이렇게 봐요. 묘월, 임술일. 김효월, 임술일이라고 우리가 보진 않고, 점괘를 볼 때 묘월, 임술일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 제 책의 표기는 뭐 이렇게 하죠. 다 경자년, 김효월, 임술일. 근데 우리가 육효를 해단할 때는 묘월, 임술일, 추천수, 오효동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어떤 책이라고 말씀은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떤 책은 경자년, 신묘월, 임술일의 수천수, 오효동, 김효월이 아니라 신묘월이라고 쓴 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거 너무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찾아보시면 티가 나는 책이라서 그건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자, 경자년은 김효월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육식갑자의 이론상. 근데 신묘월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신묘월 임술일이라고 써놔도 해석은 할 수가 있죠. 왜냐면 중요한 게 묘월 임술일 날에 친 수천수 오효동이니까. 자, 그런데 어떤 책은 경자년 김효월이 아니라 신묘월의 임술일이다. 자, 그럼 이 기가 신으로 바뀐 거예요. 신묘월. 이거는 단순 오타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꾸며낸 이야기예요. 꾸며낸 이야기. 점괘 하나를 그냥 가상으로 만들어서 이야기를 그냥 대본을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놓친 거예요. 여기까지 신경을 못 쓴 겁니다. 예. 이런 책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제가. 그리고 사주 명리 책이 특히나 좀 심한데,
사주 명리는 말 그대로 사주 팔자를 이제 8글자를 적어 놓고 그거에 대한 이제 해석을 이제 쭉쭉 해나가는 그런 책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책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경자년에는 김묘월이 반드시 되는 게 맞는데 경자, 신묘, 임술 뭐 이런 식으로 사주를 써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가짜 사주예요, 가짜 사주. 그런데 그거에 맞춰서 기묘가 아니라 신묘월로 맞춰가지고선 해석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예. 그거는 하나의 가상의 이야기를 만들어서 가짜 사주를 써가지고서 책을 써놓은 겁니다. 그거는 단순한 오타가 아니라 거짓말로 써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묘, 신묘 이 부분까지를 애초에 신경을 쓰지 못한 거예요. 거짓말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거짓말을 해서 남을 속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풀어놓기만 할 줄 알았지 이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을 못 쓴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는데 저는 이걸 다 찾아보거든요. 그리고 오늘의 일진이 뭔지 이런 것들을 다 달달달달 외우고 있기 때문에 제 눈에는 이런 게 들어옵니다. 뭐 여러분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역술인들은 속아도 책에 속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책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역술 공부하시는 분들은 특히 낯이 익지 않은 새로운 사람의 어떤 책을 구매하시게 된다면 그래도 몇십 페이지 정도는 서점에 가서 직접 읽어보시고 그리고서 이제 구매를 하시는 것을 이제 권장합니다. 이름 있는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가짜로 이야기를 만들어내기는 더 쉬워요. 그런데 이름 있는 사람들은 그런 위험 요소를 안고 가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어떤 뭐 점괘를 만들어내거나 거짓 사주를 제시하면서 설명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그런데 이제 책을 처음 낸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이라면 이제 글쎄 뭐 근데 그게 처음이라고 해서 있고 없고의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사실. 근데 오랜 경험과 뭐 책을 여러 권 낸 사람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또 있는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뭐가 어느 분이 뭐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간에 연월일 또 신경 써서 보셔야 된다. 씁쓸한 얘기입니다. 아이고. 자, 그 다음에 지혜님. 공망의 출공 시기가 살아있는 생물처럼 보입니다. 봄바람님이 아니었으면 모르고 지나갔겠네요. 어디서도 못 배울 귀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비신에 있는 글자들이 우리가 글씨를 써놔서 그냥 이렇게 글자화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얘네들이 아주 유기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64개를 암기를 달달달달 해야 된다. 늘 강조하는 거예요. 동한괴가 공마인 경우와 화출된 괴가 공마인 경우가 아직 어렵습니다. 화출된 괴는 원인과 결과,
일의 흐름처럼 보아야 하니 문제와 결함이 있는 것으로 일단 보아야 할까요? 월일의 왕성한 괴가 공망인 경우에는 공망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지만 짧은 생각의 임상에서는 공망은 공망대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망상일까요? 이렇게 하셨는데 왕상한 힘이 있는 공망은 공망으로 보지 않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일견 맞는 말인데 한편으로는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 점괘에서 술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망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월과 일로부터 이제 생조를 받는다고 쳐요, 형유가. 그렇다고 얘가 동에서 바로 이제 힘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해공을 했어요. 그렇다고 얘가 흠이 없느냐? 아니라는 거죠. 애초에 흠이 없으려면 공망으로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월일에 왕상하다는 것은 힘이 있다라는 것일 뿐이지 공망이 아니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아무 흠결이 없으려면 공망으로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흠이 있기 때문에 공망이 나타난 것이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재물점을 물었어요. 융통을 할 수 있는지 재물점을 물어서 이 점괘가 나왔다고 쳐요. 형변재. 형변재만으로도 이제 재물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결과가 이제 도출이 되겠죠. 그리고 월과 일로부터 만약에 이 재물이 이제 생조를 받는다고 가정을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이제 5천만 원을 구하고자 하는데 돈을 구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점을 쳤는데 이렇게 수천수 오요동해서 형변재의 점괘가 얻었다고 가정을 해요. 자, 나는 5천만 원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월과 일로부터 이렇게 생조를 받아요. 제가 왕상하죠. 공망인데 공망으로 안 본다고 얘기하죠. 자, 그런데 애초에 흠이 없으려면 공망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이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돈은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는 최초에 5천만 원을 구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재가 화출됐고 공망이에요. 근데 힘은 있어. 무슨 얘기예요? 돈은 구해진다. 그러나 얼마? 5천만 원이 애초에 원했던 5천만 원이 아니라 6천만 원의 절반인 1육수니까 1육수가 되기 때문에 3천만 원 혹은 3천에서 3,600만 원 사이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못 구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구해지는데 이 공망의 흠결 때문에 내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액수에서는 모자르게 구해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월과 일이 이 변효인 해수를 지금 생조를 안 하고 있죠. 생조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나는 5천만 원을 구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형변재가 이제 나와가지고선 재효를 화출했기 때문에 돈은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얼마가 구해지겠어요? 이럴 때는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밖에 못 구하는 거예요. 생조받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을 유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월 1에 왕상한 것이 공망인 경우에는 공망으로 안 보는 거는 맞는데 애초에 흠결이 없으려면 공망으로 나타나지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은 38목, 화는 27화, 토는 50토, 금은 49금, 수는 16수. 예, 그 숫자에 대입을 해가지고 금액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예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복신된 것도 마찬가지로 절반 내지는 그 숫자에 상응하는 부분들을 이제 예측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GHK님께서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뭐 영상 보시면은 항상 이렇게 짧게라도 댓글 달아주셔서 뭐 저도 감사드립니다. 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GHK님도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진노님께서 김은동갑 책은 출간 계획이 없으신지요? 꼭 출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셨는데 현재 집필 하고 있습니다. 관암 김광희 선생님, 제 스승님이신 김광희 선생님께서 생전에 한국 성명학회 회장까지 하셨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성명학 책을 한 권 쓰고 있고요. 요새는 이제 젊은 엄마 아빠들이 그 학력 수준이 월등히 이제 높다 보니까 뭐 이름도 자기가 이제 뭐 조금만 공부해서 이렇게 한자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이들 이름 장명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아무래도 전문 영역이다 보니까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제 책, 성명학 책 한 권만 가지고도 역수를 공부 안 한 분들이라도 장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성명학 책을 지금 하나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주명리. 사주명리는 제가 그 생로병사를 주 타이틀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출산, 아이의 잉태, 유산, 그리고 뭐 질병, 그 사망, 시기, 이렇게 생로병사를 테마로 잡아서 그것에 관련된, 근데 여기서는 주로 이제 출산과 질병이 이제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주 명리 책을 지금 현재 쓰고 있고요. 김은동갑은 김은동갑 신수국을 위주로 한 책을 지금 또 쓰고 있습니다. 저는 원명국보다는, 그러니까 원래 손님들이 상담을 필요로 할 때 제일 많을 때가 이제 연말 연초에 뭐 내년 혹은 올해의 운세가 어떨까를 이제 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당 연도에 일어나는 이슈, 뭐 사건 사고, 어떤 좋은 일이 뭐가 있을지를 가장 간단하고 빠르게 볼 수 있는 게 김은동갑 신수국인데, 그래서 저는 원명국보다는 신수국과 이제 단시국을 위주로 해서 많이 상담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단시국은 아무래도 점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뭐 그거는 육효점으로 이제 따로 보면 될 일이고, 그래서 김은동갑 책은 신수국을 위주로 해서 매봉육효에 제가 파트를 이렇게 여러 개 나눠 놨지 않습니까? 뭐 관제수라든지 뭐 집 매매, 뭐 건강 관련된 거, 출산 뭐 등등 파트를 나눠 놨듯이 김은동갑 신수국 관련된 책도 제가 파트를 나눠 놨어요. 그래서 해당 카테고리별로 해서 이렇게 매봉육효 책처럼 뭐 각각 한 10개에서 뭐 15개 정도 나눠 가지고 그것도 매봉육효 책처럼 이제 다 쉽게 찾아서 보실 수 있도록 정리를 한 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많은 거를 쓰고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파트를 나눴을 뿐이에요. 그냥 오전, 오후, 저녁, 하루에 1시간씩, 각각 1시간씩. 오전에는 성명학 책 조금 쓰고, 오후에는 뭐 김은동갑 책 쓰고, 그다음에 저녁에는 뭐 사주명리 책
연결해서 쓰고, 그러니까 지루하지 않게 이렇게 나눠서 세 가지의 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때가 되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튼 김은동갑 책은 신수곡을 위주로 해서 쓰고 있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이훈님이 이제 또 질문을 주셨는데, 부모님 집 매매점 동일점괘에서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월일 동요 암동에 전혀 생조를 받지 못한 힘이 하나도 없는 자수 공망이라서 좌우충으로 공망을 깨도 너무 약해서 의지가 없다고 해단하셨는데, 만약 초유 자수가 월일 동요 암동에 전혀 생조받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초효까지 동해서 축토 해도까지 받았다면 병이 되는 무자일에 출공이 가능했을지, 아니면 이번 계약을 힘들다고 봐야 하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때는. 이번 질문을 드린 이유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자면, 용신이 공망을 빠졌을 때 연월일 동요 암동에 그걸 받고 해두고까지 받는 상황에 어디에서도 생조받지 못할 때 용신 병 오행으로 출공하게 된다면, 이때 출공한 용신이 과연 쓰일 수가 있는지 알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못 씁니다, 이건. 그러니까 이걸 물으신 거예요. 지금 이 점괘에서 이 점괘는 이제 지방에 계신 부모님 집 매매가 언제 되겠냐를 이제 물으신 건데, 4월 22일 날 이 자수가 응요가 이제 완전 해공이 되면서 4월 22일 날 을미일 날 관요 임목을 입고를 시키면서 4월 22일에 계약이 될 것이다라고 제가 예측을 했고, 정확하게 이제 맞아 떨어진 건데, 제이훈님의 질문은 여기에 더해서 이게 동해가지고 축토로 변해서 토국 수로 이 자수가 또 그걸 받는다면 그래도 4월 22일 날 되겠느냐, 계약이 되겠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 되면 안 됩니다. 계약이 성사가 안 돼요. 얘까지 극을 받아버리면 아예 안 됩니다. 자, 근데 이게 기묘월에 점을 쳤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 자, 그러면은 오효의 형변제가 되니까 이게 해수가 되죠. 그러면 7, 8개월을 더 가야지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해월, 자월. 4월 22일 날, 을미일 날, 뭐, 무자일에 이제 자수가 이제 출공이 되고 4월 22일 날 관효를 입고를 했을 때 계약이 되는 경우는, 이거는 안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도 안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초유가 회두국 당하는 이 상황까지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뭘 봐야 되냐면 오효의 변효, 이 해수를 중점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진월에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해월, 자월까지 가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7, 8개월이 남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전에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점괘를 물으신 분이 이제 유방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최종적으로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그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싶어서 지방에 계신 부모님이 집을 팔고자 했고, 그걸 팔아야지만 따님이 계신 경기도 안산 쪽에 이제 오실 수가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문점을 했던 건데, 자, 제이훈님께서 말씀하신 그 상황으로 가정을 해가지고 초유가 동해서 축토까지 나와가지고 회두국을 때리는 이 상황이면은 해자월로 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이 손님은 아픈 사람이고 지금 시간이 촉박하단 말이야, 상황 자체가.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이거 해자월 가야 됩니다, 7, 8개월 더 지나야지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그게 아니라, 그때는 뭘 봐야 되냐면
얘를 중점적으로 봐야 돼요. 택효, 관유. 이건 귀신 문제라는 거예요. 그 집터의 귀신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그리고 다시 점을 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제이후님의 질문처럼 초효까지 동해가지고 축토로 회두국을 받는 상황이라면 병오행으로 출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쓰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용신이 쓸모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해자월까지 가야 되는 상황을 봐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손님의 상황이 녹록치가 않은 것이고 그럼 빨리 해결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 뭘 봐야 되냐?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관유, 택효의 관유. 이게 귀신 문제로 나타나 있는 것으로 봐줘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제 얘기는. 그래서 귀신을 처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점괘를 내서 방도를 새롭게 세워야 된다.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질문, 제이훈님 질문에 뭐 답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오늘 이야기는 뭐 해드릴 만한 건 다 해드린 것 같네요. 벌써 35분이 넘었네요. 네. 아무튼 봄바람님 그 자율수강료 후원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질문들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자 사인본 당첨되신 두 분도 제가 이메일 따로 보내드렸으니까 확인 부탁드리고요. 네. 네, 오늘 하루도 이 새벽 시간에 공부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피드백 들어온 것이 있는데 추후에 제가 이제 또 시간 될 때 영상 제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무불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